안녕하세요. 자, 3강좌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총알을 한번 만들어 볼게요. 이제 플레이어는 만들어졌으니까 블렛 가셔서 블렛 3번 쓴다고 전에 말씀드렸었죠. 1강좌에서 블렛 3을 신뷰로 끌어옵시다. 너무 작죠? 이게 진짜 콩알만하게 보이는데 크기를 좀 키워줘야 되니까 예, 크기를 이 2배로 키워봅시다. XY를. 이 정도면 아마 적당할 거예요. 다치 게임에서는. 예, 총알도 움직여야 되니까 피직스 2D에 리지드 바디하고 피직스 2D에 이번에는 박스가 아니라 서클 콜라이더를 달아주면 총알에 좀 더 적당하게 붙습니다. 이렇게요. 당연히 그라비티 스케일도 0으로 해줘야 중력에 내려가는 황당한 총알을 막을 수가 있겠죠. 자, 총알에서는 충돌제에 조금 다른 게 있는데요. 트리거라는 애예요. 기본적으로 이 총알을 이렇게 트리거 객체를 설정하지 않으면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요. 아직은 총알에 아무것도 설정 안 했으니까 움직이지 않겠죠. 게임뷰를 봐보세요. 게임뷰에서 이렇게 부딪히면요 이렇게 됩니다. 놀랍죠. 트리거가 아닌 거는 물체가 어떤 충돌 연산을 한다는 거예요. 여기에 부딪히게 되면 각 질량에 따라 충돌 연산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얘를 통과할 수 있게 그냥 총알은 이렇게 슉 통과해 나갈 수 있게 트리거를 안 해놓으면 총알들끼리도 서로 밀쳐내거든요. 트리거 체크를 꼭 해주세요. 트리거 체크를 해주게 되면 이제 플레이어가 총알을 지나가도 이렇게 충돌을 검출은 하지만 충돌로 인한 연산은 하지 않는 게 트리거입니다. 자, 그 다음에 총알에 대한 세팅은 끝났으니까 이 총알을 이제 여러 개를 만들어 놓고 갖다 쓸 거거든요. 그래서 이걸 관리하는 매니저를 하나 만들 거예요. 스크립트 폴더에서 create C# 스크립트 다가 BULLET 매니저 MAGER B와 M이 대문자입니다. 자, 더블 클릭하셔서 모노 디벨로프에서 열어주도록 하죠. 자,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직. 먼저 여기서 public 블렛 스크립트가 블렛 매니저 이걸 스태틱으로 선언해 줄 거예요. 자기 자신을 참조할 수 있게. 그래서 인스턴스라는 변수를 하나 주죠. TANC 네, 인스턴스. 그 다음에 일단은 벡터2 총알이 화면 밖으로 나갔는지를 검사할 건데 아까하고 좀 다르게 벡터2로 한번 검사하는 것도 보여드릴게요. 레프트 바텀하고 벡터2의 라이트 탑 두 개 했고요. 어웨이크에서 인스턴스가 널이 아닐 경우에 널이 아닌 거죠. 이 경우에는 디버그를 해줘야 돼요. 로그를 띄워줘야 돼요. 왜냐하면 요거는 스태틱 변수라 인스턴스가 한 개만 돌아가거든요. 근데 여러 개가 띄워졌다는 얘기는 인스턴스가 널이 아닌데 다시 하나가 깨어났다는 거는 이렇게 두 개가 붙었다는 거예요. 지금은 이해 안 되실 텐데 설명 다시 할게요. 코드 끝내고. 왜 이렇게 오타가 많이 날까요? 긴장해서 그런가? 여기다가 인스턴스에다가 어찌됐건 this를 넣어줍니다. this는 자기 자신을 말하는 거예요. 클래스가 선언하고 인스턴스를 만들기 전까지는 이제 메모리상에 잡히지 않는데 예외가 있어요. 스태틱은 선언과 동시에 메모리상에 잡힙니다. 인스턴스란 변수는 갖고 있는 거죠. 얘는 클래스가 소유한 거예요. 클래스의 인스턴스가 소유한 변수가 아니라 클래스가 소유한 변수입니다. 스태틱 변수는. 그래서 그 인스턴스에다가 처음에 awake, 그러니까 하나 인스턴스가 만들어지자마자 그 변수에 자기 자신을 넣는 거죠. 그래서 외부에서 바로 이 객체를 참조할 수 있는 이런 걸 싱글톤 방식이라고 하는데 이렇게 만들어주는 겁니다. 근데 이제 awake가 됐는데 인스턴스가 널이 아니에요. 누군가가 할당을 받고 있는 거죠. 이런 경우에는 두 개가 실행 중이니까 경고를 띄워줘야겠죠. 사용자가 실수로 얘를 두 개를 붙였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경고를 띄워주고 디버깅을 할 수 있게 해줍니다. 그런 뜻이고요. 스타트에서는 별건 없고 이제 m left bottom하고 m right top 값을 카메라 메인에서 뷰포트 있잖아요. 뷰포트 to 월드 포인트에서 view 벡터 3 0,0,0 그래서 두 개의 값을 받아오고 m right top 에도 똑같죠?
똑같은데 1, 두 개로 처리하는 거예요. 아까 4개로 했던 변수를. 그 다음에 업데이트문은 이제 없어도 되고요. public 하나, 변수를 하나, 함수를 하나 만들 건데 판정을 해주는 거죠. is in screen. 화면 안에 있는지 판정을 하는 거예요. vector2 target. 어떤 얘가 블렛을 관리해주는 애거든요. 총알을. 그래서 얘가 총알을 받아가지고 그 총알이 화면 안에 아직 있는지를 보는 거예요. 화면 밖으로 사라졌으면 어떡할까요? 폴스를 반환하면서 그걸 통해서 블렛을 초기화시켜준다든지 어떤 일을 하겠죠. 자, 먼저 타겟이, 이 부분 치기 귀찮으니까 복사해 올게요. 이 부분은 여러분들 강의 자료에 있는 거 복사하셔도 됩니다. 자, 강의 자료의 최대 단점이 이건데, 이거 다운 받으시면 돼요. 이 띄어쓰기가 안 되는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엔터가 안 쳐지는 거는 워드로 다운 받으신 다음에 복사해 오시면 여기 띄어쓰기랑 들여쓰기까지 다 전체로 복사가 되니까요. 참조해 두시고요. 여기 보시면 이제 타겟은 이제 어떤 벡터2를 받아오잖아요. 벡터2의 x좌표가 레프트 바텀 왼쪽 아래쪽에 x좌표보다 크고 또 x좌표가 오른쪽 탑의 x좌표. 그러니까 이 말은 그림으로 그려보면 이게 아직까지 있네. 새로 만들기. 그러니까 레프트 바텀이죠. 이렇게 스크린이 있으면 여기에 있는 x값 여기보다 크고 x가 라이트 탑에 있는 x값보다 작다면 화면에 이 사이에 위치해 있는 거죠. 그죠?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조건이 y가 레프트 바텀에 y보다 크고 라이트 탑의 y보다 작다. 그 말은 y는 이곳과 이 선의 사이에 있는 거죠. 요 네 가지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애는 요 스크린 안에 있다는 거죠. 그쵸? 좌표가. 자,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return true를 해주고 그렇지 않으면 false를 해줍니다. 간단하죠? 이제 블렌 무브 스크립트를 만들어 볼게요. 여기 저장해 주시고요. 이대로 저장해 주시고, 요 코드는 강의 자료에 있으니까 굳이 뭐 화면에 안 보여도 될 것 같긴 한데, 그래도 혹시 모르니까 이렇게 내려주시고 타이핑 하시기 바랍니다. 자, 일단 내려놓고요. 자, 이제 총알이 움직일 수 있는 블렌 무브 스크립트를 만들어 봅시다. 스크립트 오른쪽 클릭, create C# 스크립트 블렌 무브. 자, 더블 클릭해서 열어 주시고요. 자, 약간 좀 무식하게 짠 면이 있긴 한데, 일단 퍼블릭 플로트로 총알의 스피드를 저장할 변수를 하나 만들어 주시고요. 퍼블릭 vector2 디렉션, 총알이 향하는 방향이죠. 디렉션 퍼블릭 bool m is used. 지금 이제 사용 중인지 총알을 체크하는 거예요. 이게 왜 그러냐면 총알을 사용할 때마다 만들고 해제하고 만들고 해제하고 이런 식으로 반복하게 되면 메모리가 상당히 많이 들어요. 그래서 처음 시작할 때 총알을 한 5, 60개 정도를 쭉 만들어 놓고 그 중에서 미사용 중인 총알들을 끄집어내서 쓰는 식으로 코딩을 해봤어요. 네, false. 지금 이제 사용하지 않으니까 처음 만들어졌을 때는 bool on screen false. 얘는 뭘 뜻하면요, 화면에 들어왔는지. 그러니까 총알 딱 만들어져서 비행기를 향해 날아오잖아요. 그러다가 이제 화면에 드디어 등장을 하잖아요. 그 상황에서 이게 true로 바뀌는 거예요. 그리고 bool on screen out. 얘는 이제 총알이 들어와서 화면에 들어와서 쭉 지나가서 화면 밖으로 딱 나간 거예요. 이럴 때 on screen out이 true로 바뀌어요. 그러니까 on screen이 true이면서 on screen out이 true가 되면 그 총알은 사용이 끝난 거죠. 잘 이해가 안 가면 이 코딩 보면서 한번 이해해 보세요. 일단 그 다음에 얘 총알을 움직일 수 있게 리지드 바디를 제어해야 되니까 리지드 바디 투지 m 리지드라는 애 하나 만들어주고, 어웨이크 해서 되고 스타트 해서 되는데 습관이니까 그냥 어웨이크 해서 할게요. 어웨이크. 자, 리지드 바디 2D를 가져와서 붙여줍니다. 그 다음에 퍼블릭 변수, 퍼블릭 메소드 하나 만들어 놓죠. set direction. 얘를 이제 블렌 매니저에서 방향 설정을 해줄 거예요. 재사용 총알을 가져와서
방향 설정 다시 해주고 사용할 수 있게 방향 설정하는 부분 set direction 만들어주고 vector2 value 얘는 디렉션 값에다가 가져온 벡터 값을 넣어주는 게 끝입니다. 간단하죠? 자, 보이드 업데이트. 귀찮은데 한번 복사해 볼게요. 업데이트에 있는 거 너무 많아서 귀찮은데 여러분도 그냥 복사해서 쓰시기 바랍니다. 타이핑하면 더 좋긴 한데 저는 강의 자료 만들려고 한번 타이핑하고 또 하려고 타이핑하니까 너무 힘드네요. 그대로 쓰시게 되면 주석 때문에 큰일 나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꼭 엔터 쳐주셔서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게 이제 뜻이 on screen 스크린 상태에 있는 거죠. 그러니까 on screen이 false이면 이게 true가 되겠죠, 그렇죠? on screen이 false라는 얘기는 화면 밖에 있다가 이제 블랙 매니저 인스턴스의 is in screen에 의해서 아까 만들었던 요 is in screen 화면 안에 들어왔는지에 대해서 true가 나왔어요. 그거는 뭐냐면 총알이 그림판을 그려볼게요. 지워내고 화면이 이렇게 있잖아요. 우리가 만든 예비 총알들은 여기 있을 거예요. 여기 있다가 얘가 이제 그 위치를 재지정받고 재사용 총알 여기서부터 플레이어를 향해 이렇게 나가세요 라고 디렉션까지 지정받아요. 이 상태에서는 여기에 온 스크린이 폴스겠죠. 아직은 이렇게 쭉 총알이 진행을 해오다가 여기를 넘어가면 여기를 넘어가서 화면에 들어오는 순간 온 스크린이 폴스인 상태에서 이게 true로 바뀔 거예요. 그러면 온 스크린을 true로 바꿔주는 거죠. 그 다음부터 뭘 체크하냐면 온 스크린 true인 상태에서 화면 밖으로 나갔는지를 체크하는 거예요. 그 말은 그래서 화면에 들어와서 플레이어를 향해 나아가다가 플레이어가 피했어요. 샥 피했어요. 그러면 얘는 총알이 이렇게 쭉 나가겠죠. 요 상태 여기까지 딱 가는 순간 온 스크린 true이면서 밖으로 나갔겠죠. 그러면 온 스크린 out 나갔다라고 얘기를 해주고 is used를 false로 해줍니다. 얘는 더 이상 사용되는 총알이 아니기 때문에 얘는 뭐 이쪽으로 쭉 날아가겠죠. 날아가지만 나중에 필요할 때 샥 꺼짐을 와서 다시 한번 여기다 재배치하고 플레이어를 향해 날아갈 수 있게 할 수 있겠죠. 자, 일단 used를 다시 false로 해줍니다. 픽스드 업데이트에서 이제 똑같이 속도를 조정해 주면 되겠죠. void fixed update if on screen out screen out 나가지 않은 상태 스크린 밖으로 나가지 않은 상태라면 속도를 갱신해 주는 겁니다. mrigid.velocity에다가 mdirection 지금 향하고 있는 방향에 스피드만큼 곱해서 이제 갱신을 해주는 거죠. 이건 플레이어 비행기하고 똑같아요. 그러면 이 총알을 리셋하는 메서드 하나만 만들면 거의 총알은 건드릴 게 없습니다. public void set position to value. 자, 이 총알을 재배치한다고 그랬죠. 아까 그림판에서 이렇게 사용된 총알을 샥 갖고 와서 여기다 배치한다고 그랬죠. 여기 좌표를 받는 거예요. x, y 값을 받아가지고 여기 배치시키는 겁니다. value 값을 받아와서 transform.position에다가 value 값을 그대로 넣어줍니다. 여기서 눈치 빠른 분이면 아실 텐데 이 transform의 포지션은 아시다시피 인스펙터 뷰에서 벡터 3예요. x, y, z가 있어요. 거기다가 벡터 2 값을 집어넣게 되면 에러 나지 않겠느냐라고 물어볼 수 있는데 안 납니다. 자동으로 캐스트를 해줘요. x, y 값만 들어갑니다. z는 아마 0으로 들어갈 거예요. 자동으로 실험해보지 않아서 잘 모르겠네요. 그리고 온 스크린은 폴스로 다시 바꿔주고 온 스크린 아웃도 다시 폴스로 바꿔줘서 다시 한번 체크가 될 수 있게 총알이 사용이 끝났는지를 체크할 수 있게 이렇게 재사용하는 것 셋 포지션을 해줍니다. 자, 이제 블랙 매니저에서 얘를 가지고 좀 뭐라고 해야 될까 테스트를 해야 되거든요. 자, 한번 해봅시다. 여기까지 만들었으면 만들어진 블랙 무브를 갖다가 이 블렛에다가 붙여주세요. 이렇게. 에러 있네요. 뭐 제가 실수했나 본데. 잠깐만요. 자, 그럴 땐 F8키 눌러서 컴파일 해보면 딱 알 수 있습니다. 여기 이상한 게 붙었군요. 자, 됐습니다. 블렛에다가 블랙 무브를 붙여주시고, 자, 얘는 이제 총알입니다. 총알 스피드는 5 괜찮을 거예요. 이름을 갖다가 이제
블렛으로 바꿔주세요. 이 블렛 매니저를 붙여야 되잖아요. 이런 매니저의 스크립트를 하는 거를 보통 이제 empty 오브젝트를 만들어서 이름을 매니저로 만들어요. 그리고 얘는 이제 위치를 000으로 만들어주는 게 나중에 관리를 위해서 편하고요. 여기다가 이제 매니저를 달아줍니다. 여기까지 됐으면 이제 거의 준비가 됐으니까 요 블렛이라는 애를 갖다가 도장 찍듯이 이제 쭈루룩 만들어줘야 되거든요. 그런 걸 위해서 프리팹이라는 개념이 있어요. 유니티에는 먼저 프로젝트 뷰에서 오른쪽 클릭해서 폴더를 하나 만들어 주시고 prefabs 프리팹 폴더를 하나 만들어 주세요. 뭐 명칭은 달라도 상관없지만, 그 다음에 하이라키 뷰에 만들어진 이 블렛을 드래그해서 프리팹 폴더에 넣어주세요. 그럼 이렇게 프리팹이 만들어지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이제 하이라키 뷰에서는 지워주시고요, 블렛을. 그 다음부터는 프리팹을 이렇게 갖다 끄집어내서 쓰면 돼요. 이렇게 얼마든지 도장처럼. 그래서 여기서 만약에 뭐 이 값을 수정하잖아요. 프리팹에서 이 값을 수정하면 여기 복사된 이 녀석들이 다 수정이 됩니다. 굉장히 편리하죠. 이 프리팹을 이용해서 이제 동적으로 생성을 해보겠습니다. 자, 블렛 매니저 만들어 이제 좀 코딩을 해볼 건데 약간 어렵습니다. 모노 디벨로퍼 가셔가지고 블렛 매니저로 다시 돌아오셔서요. 추가적으로 몇 가지를 해봅시다. 자, 먼저 두 번째 줄에다가 using 해서 네임스페이스를 하나 더 써야 돼요. 우리 리스트라는 걸 좀 쓸 거거든요. 리스트는 시스템 컬렉션에 제너릭 여기에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네임스페이스를 쓴다고 얘기를 해줘야 되고요. 네, 어떤 프리팹을 생성할 건지를 알아야 되기 때문에 메모 변수로 퍼블릭으로 public game object 블렛 프리팹 소음 잘하죠. 블렛 프리팹을 넣어주고요. 강의 자료에 제가 대문자로 쳤네요. 대문자로 같이 통일할게요. 그 다음에 public int max 블렛. 처음 시작하면은 몇 개나 총알을 만들고 시작할 건지. 근데 뭐 탐막이 난무하는 걸 만들고 싶다면 100개 정도 만드세요. 그 다음에 리스트. 이제 리스트에다가 블렛 무브라는 스크립트, 딱 블렛에 달려있는 스크립트죠. 얘네들을 배열로 관리할 거예요. 리스트 블렛 리스트를 만들었죠. 자, 여기다가 이제 총알을 생성해서 집어넣을 건데, 스타트에 이제 레프트 라이트를 받아주는 부분 밑에다가 한번 써보겠습니다. 자, 일단 먼저 블렛 리스트라는 여기다가 new로 새로운 리스트를 할당해 주고요. 당연히 블렛 무브라는 스크립트를 저장할 수 있는 걸 해야겠죠. 이거 못하놨네요. 자, 블렛 무브 용으로 배열을 만든 거예요. 포문을 돌면서 0부터 i가 맥스 블랙까지. 왜 이렇게 오타를 많이 낼까요? 정신이 없나 봅니다. 자, 이렇게 들어간 다음에 게임 오브젝트 변수로 템프 아무거나 만든 다음에 여기 자, 인스턴시에이트 제가 틀렸나요? 이 아이스 빼먹었군요. 인스턴시에이트 맞았죠 이번엔? 네. 블렛 프리팹 만들어둔 블렛 프리팹을 생성합니다. new 벡터 3 어디에다 생성할 거냐면 0,m right 탑에 y 포지션 플러스 이만큼요. 그리고 z는 0.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여기가 그림판 보죠. 이제 화면에서 라이트 탑은 여기잖아요. 여기에 y 포지션 여기잖아요, 그죠? 여기서 이만큼 올라갔다 가면 여기 있잖아요. 빈 총알들을 여기다 생성하는 거예요. 그러면 게임 뷰에서는 볼 수가 없겠죠, 만들어진 거를. 근데 그거를 50개를 만드는 겁니다, 인스턴시에이트로. 이어서 여기서 이제 컴마 첫 번째 게 이걸 만들 거고, 이 위치에 만들 거고, 회전은 어떻게 할 거냐는데 쿼터니언 점 아이덴티티 회전 안 하겠다는 거죠. 못하나 모르겠네. 자, 이거 좀 안 보이니까 엔터 쳐서 보여드릴게요. 여러분들 엔터 칠 필요는 전혀 없습니다. 이걸 늘리면 되는데 제가 왜 그랬을까요? 이렇게 한 줄로 되나? 쉽다. 안 되네요. 된다. 네, 이렇게 만들어 주고요. 만들어 준 다음에 그 블렛에 만들어진 블렛에 뭐라고 해야 되지? 블렛 무브 스크립트 있잖아요. 그거를 리스트에 넣어 주는 거예요. 블렛 리스트에 add 템프 새로 만들어 준 거예요. get component 블렛
스크립트를 넣어주는 거죠. 이 배열에다가. 그러면 이제 총 한 50개를 만들었다면 50개의 블렌 무브 스크립트가 전부 리스트에 들어갈 겁니다. 이대로 하면 에러 날 거예요. 왜냐하면 여기 에러가 나죠. 왜냐하면 인스턴시에이트로 만들어진 게 여기 보면 에러를 보시면 유니티 엔진 오브젝트를 유니티 엔진 게임 오브젝트로 바꿀 수 없다. 인스턴시에이트로 만들어진 건 유니티 엔진의 어떤 오브젝트거든요. 걔를 게임 오브젝트 템프에 넣으려고 하니까 에러가 나는 거예요. 그러면 평균화를 해주면 됩니다. 이렇게 해주면 게임 오브젝트 형태로 바뀌게 되죠. 네, 이렇게 좀 리스트에 다 들어갔습니다. 그 다음에 두 개의 메서드를 추가할게요. create black과 get random position이라는 메서드입니다. 타이핑하기 너무 귀찮은데 복사해도 되죠? 네, 복사할게요. 저도 워드에서 이제 바로 복사를 해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컴퓨터를 업그레이드 할 때가 다가오고 있군요. 자, 강의자료에서 복사해오고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은근히 타이핑하는 게 귀찮네요. 한번 친 거를 또 치려니까. 자, is in screen 위쪽에다가 배치할까요? 어디다 배치해도 상관없는데 아래쪽에 배치할게요. is in screen 여기다 붙여 넣읍시다. 자, create bullet은 get random position 이라는 건데요. 제가 뭐 하나 추가 안 했나 본데? 잠시만요. 빨간색 하나가 나오는 걸 보니까 강의자를 수정해야겠네요. 요 플레이어라는 걸 추가를 안 했네요. 예, 이거를 여기다가 public 잠시만요. 네, 여기다가 퍼블릭으로 트랜스폼 플레이어 요걸 추가해 줘야 됩니다. 이제 플레이어 위치를 추적해 가지고 플레이어 방향으로 미사일을 나가게 만들 건데요. 자, 이제 그러면 아마 에러가 사라졌죠? 예, 이 get 랜덤 포지션이 총알이 생성될 랜덤한 위치를 받아오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 위치에서 플레이어의 포지션 값을 빼주는 거죠. 그러면 이제 방향이 생기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벡터를 그려보자면, 자, 이렇게 화면이 있어요. 그리고 플레이어의 비행기가 여기 있다고 칩시다. 자, 미사일을 여기들 중에서 랜덤한 포지션을 받아왔어요. 그게 이제 get 랜덤 포지션이라는 함수예요. 예를 들어 여기를 받아왔다고 칩시다. 여기에 미사일이 생겼어요. 그럼 요 위치, 그러니까 플레이어의 위치에서 이 위치를 빼줘요. 그럼 벡터 성격상 1로 가는 벡터가 생성됩니다. 이거는 벡터의 뺄셈 덧셈의 정의에 있는 거고요. 여기서 이걸 빼주면 이렇게 벡터가 생성되고요. 여기서 이걸 빼주면 이렇게 벡터가 생성됩니다. 근데 지금 플레이어의 위치에서 포지션 값을 빼주면 이제 방향이 생기겠죠. 그래서 블렛 무브 스크립트 셀렉티드 블렛, 이 변수를 하나 만들고 블렛 리스트에서 찾아오는 거예요. 어떤 을 찾을 거냐면 이건 람다식인데 오브젝트를 찾아올 건데 어떤 오브젝트냐면 오브젝트의 m is used가 false인 거. 아까 블렛 무브에서 m is used가 뭐였죠? 예, 사용 중인지 아닌지를 판단하는 거였죠. 사용 중이지 않은 총알이 있다면 걔를 가져오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셀렉티드 블렛이 널이에요. 그러면 못 가져왔다는 거죠. find를. 그럼 생성 가능한 최대 총알을 더 늘려달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에러를 띄워주고, 그렇지 않다면, 가져왔다면 디렉션, 방향을 지금 구한 이 방향으로 노멀라이즈 해서 벡터 길이 1자리로 만들어주고, 포지션도 랜덤한 포지션으로 바꿔주고, is used, 사용 중이라고 체크를 해줍니다. 랜덤 포지션은 굉장히 단순한데, 랜덤 메서드를 사용해서 0부터 4까지 4 이렇게 지정하면 0, 1, 2, 3 4개만 나와요. 4개의 숫자를 케이스 넘버에 집어넣고 포지션을 일단 제로로 초기화해 준 다음에 스위치 케이스를 돌리는 거죠. 그래서 좌측이나 우측이나 상단이냐 하단이냐에 따라서 이렇게 위치를 잡아주는 겁니다. 만약 좌측이라면 포지션을 이렇게 잡아주시고, 이게 무슨 말이냐면 레프트에서 요 선에서
y 값은 랜덤하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자, 그리고 우측이다. 그러면 x 값은 여기로 고정시키고 y 값은 요 사이에서 랜덤하게. 그러면 여기에 총알들이 랜덤하게 배치될 수 있겠죠. 좌우 상하의 배치에 따라서 좌표를 잡아준 거고요. 그 포지션을 넘겨주는 겁니다. 간단하죠? 별로 안 간단한가요? 자, 크리에이트 블렛이 이제 그렇게 해서 총알을 만들어 주는 거고요. 이걸로 이제 블렛 매니저는 거의 끝났어요. 이제 유니티로 돌아와 보시면 매니저를 클릭을 해 보시면 이제 여기에 좀 많이 생겼을 거예요. 블렛 프리팹에다가는 프리팹에서의 블렛을 드래그해서 넣어 주시고, 플레이어에다가는 하이라키 뷰에 있는 플레이어를 넣어 주세요. 그러면 플레이어 위치를 추적할 수 있게 되고, 시간별로 이 프리팹을 계속해서 찍어내게 됩니다. 자, 이제 아직 크리에이트 블렛을 실행시키는 애가 없죠. 이제 게임 매니저라는 애가 필요한데, 게임 매니저를 스크립트 만들어 볼게요. 오른쪽 클릭하고 크리에이트 C# 스크립트 게임 매니저. 자, 더블 클릭해서 열어 주시고요. 타이핑 안 할게요. 복사해 와도 되겠죠? 네. 타이핑 하나, 복사 하나. 그게 그거니까. 아닌가? 네. 복사해 오겠습니다. 게임 매니저 복사해 왔어요. 설명해 드릴게요. 네, 게임 매니저는 똑같아요. 스태틱으로 게임 매니저에 언제든 접속할 수 있게 인스턴스를 놨고요. 제너레이트 텀이라는 게 이제 얘를 얼마나 자주 총알을 만들 것인지예요. 얘를 늘려주면 게임이 쉬워지고, 얘를 줄여주면 게임이 좀 더 어려워지겠죠. 이 레벨은 뭐냐면, 몇 시간이 시작하고 나서 시간이 몇 초 후가 경과하면 총알을 몇 개로 늘릴 것인가, 매 턴마다 생성되는 총알의 수를 매 레벨마다 올려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에 맞춰서 블랙 카운트도 올릴 수 있게 여기다 만들어 놨고요. 이따가 실행하는 거 보시면 아실 수 있을 거예요. 인덱스는 현재 레벨의 인덱스죠. 큐런트 타임은 현재 진행 시간이고요. 게임 오버는 현재 게임이 끝났는지 안 끝났는지를 체크하는 거죠. 그래서 awake 얘도 똑같습니다. 이 부분은 설명하지 않을게요. 스타트 해주시면 현재 시간을 0으로 바꿔주죠. 왜냐하면 처음 딱 게임이 시작됐으니까 0으로 바꿔주고, 게임 오버도 폴스로 합니다. 자, 코루틴이라는 걸 실행을 하는데, 코루틴은 C# 스크립트 강좌 꼭 보시기 바랍니다. 크리에이트 블렛을 실행해줘요. 그러면 크리에이트 블렛에 딱 들어가면서 while 게임 오버 전까지는 이 루프를 계속 도는 거예요. 크리에이트 블렛은 맨 처음에 해주는 일이 wait for second로 generate 텀만큼 기다려주는 거죠. 이 텀이 끝났으면 바로 이걸 실행합니다. i부터 블랙 카운트 인덱스, 그러니까 지금 현재 인덱스 값이 0이죠. 블랙 카운트 배열에서 0번째 배열에 지정되어 있는 값만큼 크리에이트 블렛으로 총알을 쫙 생성해줘요. 블렛 매니저를 이렇게 인스턴스로 참조할 수 있는 거죠. 만약에 이제 인덱스가 하나 증가했다. 그럼 두 번째 블랙 카운트에 있는 값으로 생성해주는 거예요. 이거를 게임 매니저에 이렇게 붙여보면 매니저 쪽에 네, 떠야 되는데 안 뜨네요. 잠시만요. 저장을 안 했군요. 이런 어리석은 녀석. 네, 저장을 해주시면 매니저에 뿅 뜹니다. 자, 이 레벨과 블랙 카운트가 있죠. 예를 들어 제가 레벨을 3단계로 하고 싶고 블랙 카운트도 3단계로 놓습니다. 그러면 얘는 뭐냐면 첫 번째 단계에서는 총알이 일단 10개씩 나오는 거예요. 텀당. 두 번째 단계에서는 20개씩 나오는 거죠. 그 다음에는 30개씩 나옵니다. 물론 이렇게 하면 절대 못 피할 거예요. 자, 이 상황이고, 코드를 살펴보면 레벨의 인덱스가 업데이트해서 시간이 지날 때 레벨의 인덱스 값보다 시간이 커지면 인덱스를 하나 증가시키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인덱스가 레벨 전체의 길이 마이너스 1보다는 작아야 되죠. 왜냐하면 인덱스 풀프로 시켰는데 이걸 참조하면 안 되거든요. 벗어나는 범위를. 자, 그 말은 뭐냐면 여기서 레벨 2로 넘어가기 위해서는 10초 후에 넘어가세요. 그 다음에 레벨 3으로 넘어가기 위해서는 15초 후에 넘어가세요. 그 다음에 뭐 여기는 의미가 없겠죠? 네, 0일 때 한번 될 거고요. 0일 때 이제 10초가 지나면 1로 증가할 거고요. 그 다음에 20초가 지나면 2로 한번 증가할 거고요. 2로 증가한 다음부터는 의미가 없는 게 2로 증가하지를 못할 거예요. 여기
인덱스 값이 지금 현재 1이라면 현재 길이가 3이기 때문에 3-1하면 2잖아요. 2니까 잠시만요. 네, 좀 헷갈렸습니다. 네. 죄송합니다. 이게 그러니까 레벨 0일 때는 10초가 지나기 전까지 계속해서 10개가 생성되는 거고, 그 다음에 15초가 지나기 전까지 계속 20이 생성되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그 다음에 15초가 지난 다음부터는 여기 숫자는 의미가 없어요. 더 이상 증가시키지 않을 거기 때문에 뭐 30으로 해놓고 해도 더 이상 증가가 안 되기 때문에 그 다음부터는 계속 30개만 나오는 겁니다. 자, 이렇게 세팅을 해주시는 거에 따라서 돌아가는 거죠. 게임 매니저에. 업데이트해서 이렇게 인덱스 값을 증가시키면 그에 따라서 코르틴에서 계속해서 크리에이트 블렛을 해주는 겁니다. 자, 지금 이거는 일단은 이렇게 설정하면 아마 총알 수가 모자랄 거예요. 지금 블렛 매니저에서 총알 수를 좀 더 늘려줄 필요가 있습니다. 처음 시작할 때 한 150개 갖고 갈까요? 150개 갖고 시작해 보시면, 자, 처음 시작하시면 아이고 지금 이렇게 날라오고 있는데 정지 잠깐 했어요. 신뷰에서 보시면 이제 여기 총알들이 다 모여 있는 거 보실 수 있죠? 아이고 렉 걸린다. 여기에 이제 총알들이 다 모여 있습니다. 근데 사용되지 않은 총알들이, 그 중에서 이제 재사용해서 가져오는 거예요. 아직은 충돌을 만들지 않았으니까 이렇게 하면 이렇게 여기서 재사용해서 가져오죠. 그 다음에 여기서 필요한 거 다 쓴 것들이 다시 갖고 오는 거예요. 좀 확대해 볼까요? 가다가 다시 돌아오죠. 재사용돼서. 이런 식으로 매니저를 해주시면 됩니다. 근데 이거 진짜 어렵네요. 이렇게 하면 피할 수는 있을까? 네, 이제 한번 못 피하겠네요. 네. 그래 레벨링으로 난이도를 조절해 주시면 됩니다. 총알 수하고. 자, 이번 시간 여기까지 할게요. 다음 시간에는 뭐였더라? 네, 다음 시간에는 강의자를 보면 이제 실제 피격하고 파괴되고 파티클로 폭발 이펙트를 만들어 보는 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고생하셨습니다.